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그 학생들이 워낙 그 검찰, 검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제 그 우리 그 검찰도 하시고 로스쿨 교수도 하신 우리 김영철 변호사님을 이게 귀하게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뭐 간단하게 교수님 뭐 좀 민망하긴 하지만 자기소개를 뭐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예. 저는 71학번 대학생이었는데요. 그 당시 사법시험으로 제가 그 75년도에 60명을 뽑았습니다. 그때 사법시험을 합격했고, 그때는 공무원 결격사유만 없으면 판사가를 할지, 검사를 할지는 본인이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. 그때 뭐 같이 사법시험 붙으신 분들 유명한 분들 되게 많잖아요. 예, 뭐 많죠. 우리 동기 중에 대통령도 계시고 장관도 계시고 또 대법관도 여러 명 계시고 헌법재판관도 여러 번 계시고 60명 속에 진짜 그 우리 한 세기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운명을 바꾼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많았습니다. 그럼 이제 그 검사, 뭐 판사도 하실 수 있는데 뭐 검사하게 된 뭐 계기, 동기 뭐 이런 게 따로 있나요, 그러면? 예. 저는 사실 성격상으로는 주변에서는 판사를 할 것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검사를 선택했는데요. 그거는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만약에 시장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상을 차리는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과 상 차려놓은 거를 그 밥을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역할을 한다면 어느 것을 하겠느냐. 시장에서 음식하고 조리하고 하는 분을 검사를 한다면 음식 먹으면서 맛있다 없다 평가하는 것 판사인데 젊은 사람으로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사회에 보람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상 차리는 일, 검사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. 그러면 검사 생활도 많이 하셨는데 보통 어떤 일을 주로 하셨나요? 그러니까 경력 주로 어떤 일? 예. 저는 24년 동안에 이렇게 검사로서도 뭐 이렇게 뭐 수사검사로서 형사부 검사, 특수부 검사, 그 다음에 뭐 기획을 주로 보는 총무부 검사, 또 이렇게 공판을 하는 공판부 검사, 이렇게 다양하게 거의 모든 분야를 다 겪었고요. 그 외에 검찰로선 제1호로 스페인 유학을, 국비 유학을 갔다 왔고, 그리고 법무부에서, 법무부 과장, 부장검사 겸 법무부 과장으로 2년,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파견연구관으로 3년, 이렇게 또 검사 시절을 보냈습니다. 근데 그럼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게 뭐, 또 일단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검사가 총을 차고 다니나요?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대요.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예, 이게 제가 80년 인관을 했는데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들도 옛날에 그 선배님들 옛날에 유명한 마약 그거를 한다거나 또는 그 사상검사 했던 몇 분들은 이렇게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떤 밀수선에 뛰어 올라가면서 경찰과 같이 총 차고 현장 지휘를 했었다는 그런 일화를 들은 적은 있지만 우리나라 법상 검사가 무장을 할 수는 없게 돼 있었고요. 그래서 이 무장을 하고 총을 차고 하는 건 경찰이 이제 하는 역할이고 검사는 주로 머리로 일을 하고 있죠. 그럼 현장은 검사는 거의 안 나가나요, 그러면? 아주 중요한 살인사건이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들은 현장 가서 지휘를 하고 또 요즘 뭐 중요한 뭐 요즘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다거나 대법원장 수사한다거나 이런 중요한 사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현장 지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이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그런 그 사법경찰의 어떤 보고에 따라서 또 문서로 지휘하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죠. 그러면 이제 맨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검찰이 뭐 밤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냐 이런 거랑 또 이제 계속 임지로 옮겨 다니는 거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 뭐 말씀해 주시겠나요? 저도 임지를
일반 공무원들은 한 6급 이제는 그 임지 별로 안 옮겨 다니는데 사무관 이상은 전국을 옮겨 다니고 검사는 처음부터 부의사관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부의사관이 3급인가요? 이제 우리 지금식으로 하면 상급인데 그게 전국을 다 다니죠. 저도 부산을 초임으로 해서 부산, 수원, 여주, 서울, 또 대구 뭐 이렇게 막 다녔습니다. 그래서 우리 큰 애는 저를 따라다니라고 초등학교를 6번이나 옮겨 다니고 그런 애로가 있는데요. 예, 그러면 밤에 야간 그거는요.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특히 형사부 검사들은 밤 12시 정도까지 야근하는 게 한 달이면은 한 20일 이상 그렇게 하고 또 토요일,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는 게 보통입니다. 뭐 특수부 검사는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뭐 그것도 뭐 밤낮 구별 없이 일하지만 또 없을 때는 또 조금 쉬기도 하지만 형사부 검사는 진짜 바쁘게 일하고 있죠. 뭐 교수님이 뭐 특수부도 계시고 그러는데 뭐 그때 뭐 일화라든지 뭐 재밌었던 일 뭐 이런 게 따로 있나요? 예. 그 특수부로 일을 할 때는 그 마침 시기가 오공비리 수사를 할 때인데 제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하는 오공비리 수사에 수사요원으로 합류해서 전 대통령 동생 정경환의 새마을신문사 비리, 횡령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에도 관여하고 그런 기억이 나고요. 형사부 있을 때는 아주 사기 사건인데 제가 피의자한테 한번 속은 적이 있고 그런 사기를 당한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사기 사건인데 이분은 진짜 사기꾼이구나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다 말해도 될까요? 우선 제가 사기를 당한 거는 초임 검사 때인데 이렇게 그 소년 범죄자여서 이렇게 그럴 때는 대개 미리 벌금형 구형할 때는 벌금을 미리 예납을 받아서 미리 받아가지고 하고 구형하면 벌금을 구형하는 약식 재판은 그 재판받는 사람이 법정에 안 나오고 판사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기록만 보고 판결을 하는데 그 대신에 검찰 내부에서는 미리 벌금을 받아라. 그래서 제가 한번 상대방을 벌금을 받기 위해 소환을 했는데 한 20살 정도 된 아주 젊은 청년인데 자기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지금 소환받아서 오는 과정에 소매치기를 당해서 차비도 하나도 없다.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차비를 오히려 나한테 빌려주면 그것도 보내주고 이렇게 벌금도 보내주겠다고 해서 참 안 됐다 싶어서 제가 주머니를 털어서 서울 왕복하는 차비 그때는 검사 월급이 30만 원 정도 되던 시절이었는데 한 몇만 원 줬어요.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오리무중. 그래서 이 검사를 속여먹은 피의자 그것이 지금도 한 40년 전 일이지만 기억이 나고 또 한 사기꾼은 사기라는 게 알다시피 남을 속여서 돈을 받는 게 사기꾼이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혼자 사는 여자를 유혹해서 이렇게 같이 살림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포장마차에서 국수 장사하는 하루 80 정도 되는 할아버지를 거짓말해서 그 전 재산을 이렇게 빼앗다시피 사기를 친 분인데 나중에 이 사기꾼을 구속하고 그럼 피해자를 불러서 이제 이 사기꾼의 처벌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여자 피해자, 자기 몸과 재산을 다 바친 여자 피해자, 또 그 할아버지 포장마차 이 두 분 다 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 행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상대방을 부어 삶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. 이 마음을 완전히 그냥 지배하는 상태의 사기꾼. 야, 너야말로 천재적인 사기꾼이구나. 온갖 제가 사기꾼을 다 봤지만 지금도 그것도 4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딱 엊그제같이 생생하게 뇌리에 남는 사례네요.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검찰을 지망하는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나중에 검사가 되려면
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까요? 그러면 그렇죠. 그 검사는 결국 이겁니다. 그 경찰과 법원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경찰의 수사 지휘를 하고 또 법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법하고 적정한 재판을 하도록 역할을 하는 그게 검사의 역할인데, 그러니까 이 어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고, 그리고 자기 개인의 어떤 출세보다는 이렇게 사회 질서 유지, 또 선량한 시민의 안전, 또 공공의 이익에 그거를 개인의 어떤 출세보다 더 앞세우고, 그리고 시간과 이런 거, 뭐 무슨 요즘 말하는 무슨 최저임금제 무슨 그런 거 다 떠나서 온 몸을 바쳐서 또 토요일, 일요일 뭐 퇴근 시간 상관없이 국가가 그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주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다 바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제대로 된 검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. 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검사 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. 로스쿨 가면은 가장 그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,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, 또 추진력, 또 소통 능력 이런 것까지 다 갖추고 해야 검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검사의 자질이 갖추어졌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죠. 아주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